시선집중 369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준우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저희 시선집중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잖아요. 네네. 워낙 방송 베테랑이시니까 저희 그건 369 코너 어떻습니까? 일단 스튜디오 너무 좋네요. 아, 스튜디오에 대한 칭찬을. 네. 근데 저는 네. 사실 그 369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예. 좀 궁금했었는데 3명이 60분 동안 네. 아까 뭐라 그랬죠? 답을 구한다. 예. 야, 근데 너무 이 제목도 좋고 네. 또 진행하시는 분들 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김준우 변호사님 너무 훌륭하셔서 좀 네.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발제인데요. 이번엔 김태현 변호사님 차례입니다. 네. 369가 그런 뜻이었어요? 아, 모르셨습니까? 구를 몰랐어요, 제가 구를. 아니, 저희 첫 시간에 저희가 그렇구나.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더 구한다. 집중을 좀 네, 해주시길 네, 부탁드리고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네. 이혼주 의원은 왜? 아, 역시 또 핫한 아이템이네요. 네.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 화제 인물이죠. 정치 인생에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신 네. 정치 입문 8년 만에. 네. 8년인가요? 6년이에요, 6년. 예. 2012년 입문했으니까. 이혼주 의원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뭐 예. 평가를 하는 거는 기준을 어디서 잡고 누가 평가를 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뭐 진보 진영에서는 당연히 뭐 나쁘게 보는 거니까 그건 뭐 얘기할 네. 이거 필요가 없는 거고 당연히 진보 진영에서 나쁘게 보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건 보수 잘 진영에서 모르실 수 있으니까. 보수 진영에서 좋게 보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면 이혼주 예. 의원은 왜 핫한 인물이냐고 이제 말씀드리면 예. 일단 이혼주 의원은 누구냐라고 이제 먼저 그렇죠. 그 설명을 드리면은 부분부터. 예. 이제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네. 91학번이에요. 예. 사실을 합격하고 제가 처음에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네. 충정이었나요? 충정일 거예요. 김앤장이 충정이구나. 그럼 뭐 청취자분들이 보기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대형 로펌이다. 예. S51 법무팀장 상무를 지냈습니다. 아, 특이하네요, 그 부분이. 네. 예. 그리고 별로 안 특이한 거야.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사내 변호사 중에 여성 임원이니까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임원이 별로 여성 임원이 그때 많지 않았거든요. 기껏해야 한 30대 초중반 나이일 거 그렇죠. 아닙니까? 젊었을 네, 때 젊었을 됐죠. 때죠. 그때 S51에 이사를 한 거 아니에요? 상무. 법무팀장 예. 하고 그다음에 2012년에 한명숙 당시 대표 시절에 대통합 민주신당이요. 당 이름이 당시에 어쨌든 민주당 쪽에 공천을 받아서 광명에서 당선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광명의 현직 의원은 누구였냐? 네. 전재희 전 장관. 아, 그랬어요. 네, 전재희 전 장관도 사실 엄청난 여성 정치인 장관에다가 예. 시장에 국회의원을 몇 번 했으니까 예. 전재희 장관을 꺾고 당선이 됩니다. 예. 2012년에. 예. 그리고 이제 또 2016년에 재선이 됐는데 예.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비문이었죠. 친문 쪽은 아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한테 넘어갑니다. 국민의당으로. 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 연설할 때 막 울기까지 아주 올라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탈당하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보수화된 발언을 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천재였다라든지.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탄핵 국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한테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사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 천재적이었다고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보수적인 사람 시각에서 제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이현주 의원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뭐 자유시장 경제, 안보, 뭐 이런 거에 대한 식견이나 그런 것들은 내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옳은 소리를 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만난 자유한국당 비대위 핵심 관계자. 자유한국당 비대위 핵심 관계자. 우리 핵심 관계자 해야죠. 네. 어차피 확인해 볼 거 아니니까 핵심 관계자 말에 따르면 무슨 워딩을 했냐면 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이현주 의원만큼 이 보수에 대한 가치나 논리가 있는 사람 있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 있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나는 보수의 가치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본인의 논리가 확실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현주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다 말 것이다라는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핵심 관계자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영화 제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반대인가? 일관성의 문제. 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냐. 영화 제목 뭐였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2012년 이후부터 2010년간의 그 이현주 의원의 발언과 현재의 발언을 배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뭐냐라는 거죠. 저는 정치인의 평가가 가장 높게 평가 일관성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것이 보수적인 가치든 진보적인 가치든 정치인은 본인이 구현하고 싶은 가치가 있어요. 본인이 이 사회에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기여하고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일관성 있는 가치관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갖춘 정치인을 제일 높게 평가해요. 저랑 생각이 다를지언정 물론 고집불통이면 되면 안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은 갖춰야 되겠죠. 근데 융통성이요. 근데 이현주 의원의 발언은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그 플렉서빌리티를 넘어선 일탈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때는 그러면 과거의 본인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에 달라진 이유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현주 의원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은 이거더라고요. 생각은 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발언은 과거에 자신이 지향하던 가치와 계속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당적을 옮기고 이런 것은 철새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추운 곳을 찾아가는 철새도 있느냐. 나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보는 그동안 다른 철새 정치인들의 행보와는 다르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반론을 해드린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당적 바꾸는 건 저는 문제 삼지 않아요. 당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많고. 근데 당적이 바뀌는 거랑 가치관이 좀 본인이 안 바뀌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면 김부겸 장관 당적 바꿨습니다. 근데 김부겸 장관의 발언 저도 김부겸 장관 이현주 의원 두 분 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방송국에서 오다가 이제 인사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 없습니다.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전에 한나라당에 있을 때 발언이나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 당으로 가서의 발언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 가치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가치가 바뀐 게 너무 문제다. 바뀌었다는 거죠. 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발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저는 보세요? 국회의원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을 위해서 기능하는 존재가 국회의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현주 의원이 경기 광명 을에서 지금 당선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현주 의원이 당적이 무엇이었을 때 뽑아줬나? 민주당일 때 뽑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현주 의원의 가치관이 무엇라고 생각해서 뽑아주었나.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국회의원이라면 본인이 나중에 당선될 거 안 될 거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뽑아준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고 그들에게 비춰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그 것에 이제 골자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냥 국회의원 되려고 정치 생명 하나 연장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현재로서 지금 다시 그 지역구에서 다시 그 지금 국민의당 이 명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까 뭐 김태현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떤 관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식의 정치를 펼치고 싶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게 아니라. 물론 뭐 개인 영달을 qui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과연 이분이 가지고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좀 자문을 한번 해보시면 물론 뭐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런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6726번님께서 비슷한 말씀이세요. 이현주 의원의 행보는 언론 노출, 존재감 외에는 별 생각이 없는 철새, 기회주의자적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8100번님께서는 자한당 대표로 가서 대선 주자를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워낙 새 인물이 없으니까요. 뭐 자한당도 그렇게 이제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김준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이현주 의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인 내재적으로 왜 이제 그렇게 좀 마음이 변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정당 바꾸시고 재선을 위해서 그 다음번 당선을 위해서 당적 바꾸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3선하시고 가신 조경태 의원, 예. 용산에서 새누리당으로 3선하시고 민주당 오신 진영 의원, 예. 뭐 많이 있어요. 중진들도 많이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 아래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정당 정치가 이제 기본이고 예. 그건 이념과 가치와 노선에 이제 근거한 네. 정치여야 되는 건데 아직은 이현주 의원 같은 분들이 예. 나올 수 있다는 게 아직은 예. 우리 정치가 인지도 중심의 인물 중심의 정치를 수준을 좀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사회가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가야 될 부분이 여전히 멀다라는 어떤 시그널, 반증, 간접 증거 이런 게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외람되지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현상이라는 것은 한국 정당 정치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네, 워딩이 좀 더 세신데요. 뭐 전반적인 취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뭐 이른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변절했다라는 것을 이제 제쳐두고 네. 이분이 주장하는 바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수 예.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들려요. 이게 이른바 본인은 신보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아니었으니까 지금 신인가요? 그러면 네. 아 본인이 신이 아니고 네. 그동안의 보수가 구보수고 네. 본인은 신보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주 쓰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동맹 이런 단어를 자주 쓰거든요.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인 거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가 다르죠? 신자를 붙이는 게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어리다고 신자냐. 네. 그건 좀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아니었으니까 지금 신인 거. 뭐 그런 정도의 신세대 정도의 그런 의미인데 새로운 가치를 사실 본인이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원래 이제 뭐 그 이현주 의원께서 민주당에 있을 때도 조금 더 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오른쪽 민주당의 예를 들어 우파 블록이었다가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좀 좌파 블록에 해당하는 성정의 분이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크게 변한 건 아닌데 본인이 워낙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워딩이 좀 세세요. 세다 보니까 이제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좀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고 너무 엇나간 것들이 많아서 김부겸 의원 이런 경우랑 완전 다르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본인이 이제 가치를 내세우면서 젊은 보수, 새로운 보수로 기치해 새로운 주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제 그 같이 이제 율사 출신이시니까 워딩은 정확히 하자. 새로운 신보수라는 것은 탄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탄핵 이후에 보수는 어떠한 가치에 집중해서 혁신하고 통합할 것인가는 걸 내세워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내세우는 건 반문연대란 말이에요. 문재인을 반대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묻지마 보수 통합의 키워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함의하는 생산적 시그널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품거든요. 그래서 좀 신보수란 표현까지는 좀 과한 레토릭인 것 같다. 무리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나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이현주 의원을 높게 평가하는 점. 예를 들어 예전에 안 했는데 지금 맞으면 이건 이제 별로를 하고 제쳐두고 지금 현재 이현주 의원을 평가할 때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문제가 맞닿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관계자의 워딩.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저렇게 말했으면 어디 있냐? 라는 것과 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면 본인의 주장들을 현 정부의 야당 의원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할 때 무조건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래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는 게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걸 제대로 설명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수 진영에 씨가 말랐다는 거죠. 지금 의원들 듣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러니 그 핵심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현주 의원이 그나마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러니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런 점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수 진영의 어떻게 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더 돋보일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바꿔 얘기하면 이현주 의원의 어떤 돋보임과 보수 진영에서의 등장은 그만큼 지금 보수 진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점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 거죠.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상당수의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탄핵된 대통령과 함께했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현주 의원은 그때는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뭔가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과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이현주 의원은 과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질릴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현 정부의 정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속수소 성장 너무 되냐? 경제가 이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여당 쪽에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니네가 집권했을 때는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이현주는 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이런 유리한 그런 뭐 본인의 입장에서 그런 측면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잘못된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정 노영희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현주 의원이 뭐가 논리적이에요? 나름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제가 들어봤을 때 별로 논리적인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지지자가 아니시니까. 아니 저는 지지를 하든 안 하든 별로 저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분이 특별히 뭐 논리적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두 번째로 이분의 말이 맞으려면 본인이 그럼 혜택을 입은 거잖아요.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것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가졌던 그 논리하고 지금 가진 논리가 서로 배치되는 것에 대한 설명과 전제를 먼저 국민들에게 설득 가능하게 말을 하고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옮길 때마다 그 과거에 있었던 혹은 본인의 이제 기본 바탕이 됐던 예전에 자기가 말했던 것하고는 뭐 신경도 안 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전부 다 무조건 비난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좋아할 만한 말들을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러면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말 논리적이냐 이게 비논리적이냐 뭐 예 하나만 들어가지고 그렇죠. 해볼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논쟁적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천재적인 대통령이었다. 이 발언. 그 발언의 의미가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가의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이 발언은 너무 이제 논쟁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논리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말이라 봐야지 우리가.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운동권의 정당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적이라 비논리적이라 뭘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없잖아.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니까. 비논리적이라 얘기들은 어쨌든 보수의 가치라거나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거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것을 비판하겠죠. 노영희 변호사도 별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을 할 겁니다. 아니,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지금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나름의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본인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그 말이 맞다 틀리다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가치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는 그거는 본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현주 의원의 말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의 로직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좀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민주당 현재 지금 여당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다라고 하면 그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예전 것하고 바뀐 게 별로 없는데 그럼 예전에 자기가 민주당에 있을 때 그렇게 막 찬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럼 본인이 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바뀌게 되었는지 판단이 그러니까 왜 판단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비판하고 그래서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경제 논리는 이런 게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야지 이게 논리적인 거지 그렇지 않고 현재 여당이 뭐가 문제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노영희 변호사님 아까 제 얘기를 다 안 들으셔서 그래요. 제가 이현주 의원의 평가는 두 단계로 나눠서 하나 현재의 그녀 둘 과거와 달라진 그녀 이 얘기거든요. 과거와 달라진 그녀 제껴 놓고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잠깐만요. 김태현 변호사님 하실 말씀 김준우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다. 네, 이제 약간 중간에 이제 어떤 걸 가지고 평가할 거냐 되게 애매하니까 지금 핵심적으로 내시는 기치는 반문연대입니다. 손학규 의원이랑 이제 전 대표님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 반문연대가 이제 그러면 이현주 의원께서 내시는 가치인데 반문연대가 뭐냐? 하나는 그러면 누군가를 반대하는 거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를 반대한다는 건 군부 독재를 반대한다는 거고 삼김 정치를 반대하는 건 지역주의 정치, 보수 정치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그럼 문재인을 반대한다는 건 뭐냐? 그건 사실 그렇게 크게 없거든. 정책을 반대하지 사람을 반대하는 거는 사실은 좀 정치의 퇴행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반문연대의 기치를 얘기하는 건 보수 대통합을
탄핵에 대한 평가, 즉 탄핵을 찬성했던 보수와 예. 탄핵에 반대했던 보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 부분이 지금 갈리거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결국 예. 그 자유한국당도 지금 그 안에서 소위 뭐 비박 친박, 진박 사이의 갈등도 결국 탄핵 문제에 대한 평가, 예. 바른당을 만들었던 김부성계에 대한 평가가 이제 동반되는 건데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묻지마로 하자는 거거든요. 예. 말하면 다 모이자. 그래서 그렇죠. 힘을 세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2012년 총선 때 예.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이른바 이제 보수에서 보이기에는 묻지마 야권 단일화를 예. 했다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런 가치를 내세우는 거에서는 볼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정치사 발전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나 그러니까 노선은 아니지 않냐. 좀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소위 반문연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될까요? 생명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하게 딸린 거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하게 딸린 거죠. 그러니까 하기 달렸다. 우리 한국 정치의 후진성일 수도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 얘기하면서 2012년에 반박연대에다가 2012년 때 사실 예. 망한 거예요. 총선 대선 예. 단일화라고 겁니다. 예. 그걸 묻지마 단일화라고 비판을 예. 받으면서 결국 예. 이제 그래서 질래야 질 수 없다고 했던 총선 대선을 네. 실패했던 결과가 안 거죠. 좋았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해야 하는 것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데 예. 반문연대 예전에 뭐 반박연대 그거 굉장히 후진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한 사람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어떤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현실 정치의 입장에서 예. 언더독이 위에 사람을 잡으려면 그게 현실적으로 표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권들이 이게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비판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예.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당장 선거에는 도움이 되니까. 예. 그러면 지금의 반문 영대가 예. 다음 총선에서 뭐 대선까지 모르겠는데 네. 다음 총선에서 성공할까 아닌가는 결국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게 달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아니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제 반문연대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경제 문제거든요. 예. 그게 잘 풀리면 네. 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안 풀리면 예. 뭔가 지금 야권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뭔가 스파크가 줄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반문연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현실의 문제인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예. 정치 발전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치 발전에 대한 기여. 예, 반문연대라면 반문연대가 어떠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발전하고 예.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예. 것이고 또 국회의원 개인이라고 하면 그 국회의원 개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예. 정치 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는가 예. 이게 하나의 키워드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건 없이 그냥 오로지 권력을 잡거나 오로지 네.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이합집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말씀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과연 이게 저희 지난주의 방송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제가 팟캐스트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에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난주가 너무 핫해요. 오늘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현주라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있지 않을까 더 해야 생각이 되는데, 들고요. 이거. 네,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김준우 변호사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